셋.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영상 찍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지금 혼자서 더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네. 이번에 찍을 영상은 우리가 지금 브라질 몬테벨로 옐로우 버본 이 원두랑 그리고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수프리모 워시드 원두를 새롭게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느냐?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두가 지금 시장 자체가 붕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봐도 무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싱글 커피를 고소함에 있어서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질 원두가 고소한 커피의 대명사죠.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테말라에서는 안티구아를 다루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세아도를 다루던 것이 세아도가 이제 지금 뭐 스페셜티 커피와 가격이 맞먹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마진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가 없어요. 블렌딩 원두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브라질 세아도 원두 뭐 이런 되게 저렴한 원두들은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페셜티 커피를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특별한 커피를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기본적인 원두 주면서 뭔가 합리적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하도는 제하기로 했고 브라질 옐로우 버번을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거의 기본 원두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이제 조금 결을 나누자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저는 이제 커피에 대해서 항상 고소한 커피에 대한 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열매로 태어났기 때문에 씨앗을 먹음에 있어서 당연히 신맛이 존재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열매니까, 열매에서 나온 씨앗이니까 신맛이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나름의 문제가 있죠. 신맛이 나야 되는 커피를 강제로 단맛이 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묵직하게 만들거나 하는 행위들을 했을 때 그게 과연 본연의 재료를 살린 것이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과테말라랑 인도의 만델링이라든지 특별한 커피들을 먹다 보면 로스팅 기법에 따라서 맛이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강렬한 맛, 로스팅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충분히 강렬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나도 저런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차 팝이 일어났을 때의 맛의 변화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맛이 더 대두되는 게 일반적인 커피들이라고 하지만 2차 팝이 일어나고 나서의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새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2차 팝이 맛있는 커피를 찾기 위해서. 강배전이, 저는 이제 약배전이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커피를 해보니까 강배전이 더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 아직은 내가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강배전을 잘하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들어 볼 커피는 이런 커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게싱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진 않고요. 핸드 드립으로 실제 맛이 어떤지도 한번 보려고 해요.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메델린 스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좀 설익은 것 같아요. 근데 로스팅 포인트를 60에다가 좀 대고서 이제 색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최대한 좀 덜 익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익히면 또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덜 익은 상태를 한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덜 익었을 때 맛이 발현이 최대한 안 된다면 아예 그냥 팝을 넘겨버릴 생각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브 맛이 많이 난다 하더라고, 커피에서. 일단 냄새에선 허브 맛이 안 나고 큰일 났어요. 지금 설익은 맛이 나요. 큰일 났어. 이게 지금 맛있게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야. 그래서 일단은 피자 본전이다, 그죠? 해봐야지. 2차 팝이 가능한 만델링을 만들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냄새는 좋아. 향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 보여지나? 안 보여지네, 이게. 아이, 어쩔 수 없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지에 저만 보게 생겼지만 죄송합니다. 유튜브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참, 누구한테 항상 평가를 받지만 누구한테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콘텐츠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그럼 나의 만족 포인트, 나의 셀링 포인트는 뭘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긴 했거든. 더 잘하고 싶고 더 완벽하고 싶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거에 놓이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말고의 문제를 뛰어넘은 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씩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매우 뛰어나게 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초점이 나갔네. 아, 시작 좋아.
우와, 냄새 좋은데요? 아, 이 초점 맞추는 게 제일 어렵네. 내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네. 아, 혼자서 초점 맞추면서 드립 내리면서 그 혼자 말하면서 뭐야 이거? 탤런트야? 나한테 너무 많은 역할을 시키는 거 아니야 유튜브? 어? 나 지금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나오냐? 몰라, 그냥 해. 아, 그냥 해. 산만하고 내 스타일 안 맞지만 이러다가 영영 못해 유튜브. 그냥 하는 거지 뭐. 온도는 92도 정도의 상태로 핸드드립을 했고요. 맛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거야. 어쨌거나 내가 찾고 있는 건 고소하지만 단순하게 고소한 게 아니라 감칠맛이 있다거나 뭐 바디감 이런 거는 뭐 모르겠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향이에요. 비염 걸린 사람한테도 코가 뻥 뚫릴 만한 향을 가지면서도 지금 목표 삼고 있는 고소함이라는 포인트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아이를 찾고 있어요. 적합한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해.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일단 해야 돼.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거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영원히 개발하는 거야. 커피를 시작한 아래로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돼. 왜? 커피 자체가 거의 과학이야. 내가 봤을 때 과학의 결정체야. 과학 결과물을 사는 거라고. 소비자들은 내가 이 원두를 찾아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레시피들을 실험한 다음에 이 온도에서 이 굵기에서 이 로스팅 포인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내렸을 때 가장 맛있더라라는 확률을, 결과도 아니야, 합리적인 확률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워. 결국에 커피는 그거 같아. 확률 게임이야. 완벽할 순 없지만 그나마 나은 확률을 가진 포인트를 찾는 거지 그냥. 쉣. 즐겁게 커피를 해야 돼. 그죠? 즐겁게. 힘들지 않고 즐겁게 가볍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좋아요. 시작 좋아. 로스팅 잘못한 것 같아요. 레시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못 먹겠네. 이건 아닌 걸로. 하지만 결론을 짓자면 이 커피의 특징, 담백함. 얘는 담백하진 않았지만 느껴져. 얘는 완성됐을 때 담백할 거야. 그리고 바디감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산미가 도드라지는 원두 같진 않아요. 워시드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특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특정 향인 것 같아. 그게 이제 컵노트에서는 뭐 허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확실히 고소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가진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막 팬시한 향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워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랑 운명이 아닌 걸로. 하지만 그래도 공부 목적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다음. 얘는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다루고 있는 다른 커피들이 얘랑 맛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저걸 할 바에는 다른 걸 하는 게 나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못났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거보다 훨씬 더 나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은 걸 하는 게 나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콜롬비아 커피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제가 로스팅을 못했지만서도 못 먹겠다 이건 아니네. 또 참 밸런스가 참 좋아. 이번에는 브라질 커피고요. 브라질 커피의 특징은 고소함이겠죠. 네, 벌써부터 초콜릿과 피칸 향과 이런 엄청난 특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땅콩인 줄 알겠어 누가 보면. 하지만 내가 내렸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번 해보자고.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 브라질 커피는 항상 로스팅 포인트를 미디움 다크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이상한 컴컴한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상한 냄새가 나. 기본 척도의 맛을 기준 잡기 위해서 특수한 걸 쓰지 않고요. 저희는 항상 소비자들이 사용할 만한 가장 보편적인 것을 토대로 맛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다양한 드리퍼를 가지고서 만들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드리퍼 하나밖에 없어요. 세네 개씩 그렇게 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본인은 커피 고인물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드리퍼를 3개 이상 가지고 있다? 고인물이에요. 당신은 커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을 때 나 커피 초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작이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자, 한번 해보자고 우리. 어? 예스. 와우, 장난이 아니야 지금. 컴온, 컴온. 마음에 들어요. 아직까지 마음에 들어. 얘가 언제 어떻게 변덕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2025년이 되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대한민국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고 싶은데 마음이 붕 떠 있어요. 항상. 왜 그럴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몬테 어쩌고. 시작 좋아요. 냄새 괜찮았어. 괜찮은데요? 무슨 과테말라 향 같은 이상한 무슨 알약 같은 맛이 나긴 하는데 콜롬비아는 안녕입니다. 얘를 밀고 가겠습니다. 세아도보다는 훨씬 더 묵직하고 튀는 맛이 없고 굉장히 차분한 맛을 가지고 있네요. 밸런스가 좋다라기보다는 차분한데도 불구하고 고소하면서도 품위에 올라와주는 어떤 은은한 향이 굉장히 고급지다. 맛이 브라질 치고, 브라질은 원래 공허한 맛이거든요. 뭔가 기승전 이런 맛이야. 기승전 결이 없어. 기승전 이런 맛인데 얘는 기승전 결까지 조금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원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 됐지만 굉장히 괜찮은 원두네요. It's very nice. 좋아요. 오늘 콘텐츠 참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했죠. 한 것만으로도 나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암에 걸리시고 뭐 집도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됐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려웠죠. 사실 뭐 빚도 막 몇 천씩 갚아냈고 이런 상황들을 한번 겪고 나니까 거의 변태한 것 같아요. 진짜 2024년과 2025년의 차이는 정말 극심하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성장을 하고 나니까 참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리프레시를 자주 하려고 하고 뭔가 나만의 스탠스를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침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방향을 잃어가지고. 하지만 2025년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정했거든요. 원가 분석사 자격증을 따고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파트를 조금 더, 특히 이제 원가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면 갈수록 AI가 뭐 활발해지네 마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이 AI에 입력해야 되는 건 인간의 몫이거든요. 프로토콜을 잘 이해하고 특수 학문을 거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리스킬의 역량이 되면서 많은 곳에서 이제 대표로서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이냐라는 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원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원가 분석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카페 하는 사람이 뭔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는 거에 맞춰서 저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세계 최고의 로스터가 되겠다, 이거는 내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스타일의 로스팅을 하는 거 맞아요. 저한테 원두 사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직무 담당자로서 어떤 역량을 키울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 로스팅을 한 100번 더 하겠어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로스팅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로스터로서 다른 사람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를 바랬어요. 근데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로스터가 결과값에만 너무 집착해. 세계 최고의 맛,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무언가, 맛이죠. 다 어쨌거나 맛이야. 식품이니까 더 좋은 식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하지만 나는 더 좋은 식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공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더 쉬운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로스팅이라는 걸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로스팅이 아닌 것들을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뭐 원가 계산 툴을 만들어 준다거나, 입력만 하면 그냥 빠바박 해가지고 마진율 계산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슈퍼 울트라 뭐 이런 거. 왜냐,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더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말이에요. 유통기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저 다양한 종류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로스팅 능력만 있으면 어떤 원두든 간에 해석하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풀어내면서 소량 입고 해가지고 주구장창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많은 카페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경영에 대한 해석을 대신해 주는 거, 이 가격이 얼마가 합리적인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무언가 툴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원가 계산기고요. 원가 계산기 세상에 많죠. 하지만 커피를 위한 원가 계산기가 나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쪽으로 좀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커피를 굉장히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것 같아. 자영업 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지만 깊이가 있진 않아요. 굉장히 그냥 요리에 집착돼 있지. 되게 요리와 효율성에 집착돼 있지. 물론 요리사 자체 역량은 있을지언정,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경영자로서의 외식업을 잘 해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서야 시작되는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는 느낌? 시장이 많이 개편돼가지고 이제서야 CEO라는 인식을 가져가면서 말이죠. 사실은 장사하기도 바빴으니까 경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내 강점을 살려서 조금 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 경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커피도 하지만 학교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연구할 만한 주제가 많으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